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시국 현황과 이번 주에 있었던 법률적 관심사에 관한 논평과 해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네. 지금 대법원에서 정교조가 그동안 법의 노조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위법하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죠. 예, 결정을, 판결을. 행정소송이죠. 예.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법이죠. 예. 노동조합법에 의하면은 근로자, 노동자만이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정교조는 지금 해직 교사 중에 그 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형사 처벌을 받아가지고 교사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은 본래 노조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사만이 노조원이 돼야 되니까.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그러니까요. 될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이제 9명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법 위반자들을 전부 다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현직 교사가 아님에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건 노동조합법이 위반된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고 내보내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못 그런다. 정교조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강성투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교조의 어떤 설립 목적에 자기들 숨은 설립 목적에 딱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현 체제를 부정하자는 게 정교조니까. 그런데 못하게 하니까 버텼죠.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람들 퇴출시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결국 그 법의 노조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조 자격을 갖다가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노조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 노조 자격을 상실하면은 단체 교섭도 할 수 없고, 자기들끼리 노조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노조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그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특권이 되게 많아요. 그 어떤 여러 가지 노조 전임자도 둘 수 있고, 그럼 노조 전임자 되면 그 사실 근무 안 해도 어떤 월급 다 주게 돼 있고, 그럼 교사로서 정교조 전임이 되면은 월급을 따박따박 다 받을 수 있어요. 노조 전임자라가 돼가지고. 근데 법의 노조가 되어버리면 그런 혜택이 없어지니까 노조 활동이 위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응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냈죠. 그 1심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부터 했는데, 아마 가처분이 1심에서는 그게 기각됐을 거예요. 근데 2심에 가서 지금 대법원장이 그때 고등법원 부장할 때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했는데 그 본안 소송은 계속되고 있었죠. 됐는데 1, 2심에서는 이 법의 노조 통보 맞다. 적법하다. 통보가 적법하다. 그래서 정교조가 패소했어요.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헌재에서는 이제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근로자 아닌 사람이 가입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대해서 그게 합헌이다. 그러니까. 정교조 주장과 반대의 그런 현재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1, 2심 판결에 불복해가 대법원에 갔는데 이번에 그것도 전원 합의체.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오고 나서 진보 쪽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아니면 진보 쪽 사람이 피고인이 된 형사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가 안 될 것도 전원 합의체로 많이 가더라고요. 또 갈 때마다 우리 고 교수님 이야기할 때 제가 대답했잖아요. 이건 뭐 무죄 되겠네요.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전원 합의체 갈 때 이거는 이미 결론이 좀 예상이 됐었어요. 이걸 갖다가 그 2심 판결을 파기 안 할 것 같으면은 전원 합의체 안 보냅니다. 그냥 소부에서 4명이 한테 끝나버리는데 벌써 갈 때 이번에 보니까 10대 2예요. 10명이 파기하자. 이거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 그랬고 2명이 이런 판결은 민주주의 절차에 너무나 위배된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결론적으로 그 판결이 뭐냐 하면은 노조법에 법의 노조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없는데 시행령에 노조법 시행령에 그게 있어요. 법에도 없는 걸 시행령에서 너무 맘대로 정해가지고 통보하는 건 그건 절차 위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파기를 했는데 노조법에 있죠. 법에 노조란 말이 없는 건 맞아요.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게 노조법이 지금 살아있는 한, 정교조가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노조인 거는 명백하죠. 그거는 거기에 그 근로자만 속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노조가 아니라고,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그렇게 통고 처분하면 맞느냐? 그거는 괜찮고, 법의 노조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니, 어떻게 하든 노조법이 지금 위헌이 안 된 이상에는 그 정교조는 지금 적법한 노조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법에 없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당신들 적법한 노조 아니라는 취지로 법의 노조라고 말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게 통보가 무효라 그러면 지금 정교조가 적법화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통고 처분을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정교조는 법에는 분명히 잘못된 노조인데 그 통고 처분은 무효다. 이게 너무나 모순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노조법 그게 네. 모법 아닙니까? 모법이죠. 모법에서 이건 아니다. 노조가 아니다는 가입해 쳤는데 그러면 그거 자체가 지금 노조가 아닌 거 아닙니까? 적법한 노조가 아니죠. 그 시행령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예. 절차를 어겼다고 해서 이거 합법이다. 이렇게 합법이라고 그랬어요. 합법이라고 그러진 않고 아니, 그 통고 결과적으로 처분이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법의 노조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럼 적법해지느냐? 아닌데 예. 마치 지금 판결에 전부 다 보면은 이건 마치 적법한 노조로 완전히 변신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요. 판결 나와버렸어요. 그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180석 아닙니까? 178석이지만 이 노조법 바꿀 것 같아요. 그건 차후 문제고 예.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릴 때는 예. 물론 대법원에서 깊은 법리를 연구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전원 합의체에서 의견이 갈리니까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든가 뭐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내리는 것이지만 보편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정도 일치는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 납득이 안 더군다나 가시죠. 1, 2심하고 예. 헌재 결정과도 다른 예. 판결을 왜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내렸느냐 그것에 대한 뭐, 국민들의 관심이 또 그거는 뭐 다 견해가 있는 거 알고 아닙니까? 계실 거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딴 사람이 묻는데 묵묵부답했으면 그게 사기가 아니라고 기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교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판결이지 어떤 실질적으로 만일에 이게 합리적인 대부분이었다면은 이거 우리 대법원에 그거 아십니까? 심리 불속행이란 제도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죠. 말은 들었습니다만. 상고기각이라는 게 있고 예. 상고기각하고 똑같은 효과인데 심리 불속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판결을 쓰기에는 애매하다. 그런데 2심 판결이 결론은 맞다. 근데 2심 판결의 어떤 법률 논리 이거는 대법원에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할 때는 심리 불속행이라 그래가지고 판결 이유를 안 써요. 안 쓰니까 그냥 결론만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도 있죠. 합리적인 대법관이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니었으면 설사 절차상으로 문제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근로자 아닌 사람이 막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럼 그거는 비합법이라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심리 불속행하면 돼. 그러하다면은 상식이 안 맞는데 이게 결론은 맞다 이러면은 이거는 심리 불속행. 그러니까 이 본말이 전도돼 갖고 본이 아닌데 그 지역적인 부분 그 부분이 절차에 어긋났다 해서 그걸 가지고 합법화시키고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그러면은 대법원이
적어도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 그렇죠. 해석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법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정치를 하고 법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판이 답정판이라면 답이 정해진 판결이 답정령과 뭐 답정문은 들어봤는데 답정판까지 나왔더라고. 그게 얼마나 법원으로서는 치욕적인 겁니까? 거기다가 고고학 아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거 근데 고고학 뭐- 곡판 아문 예. 판결을 가지고 문재인한테 아부한다. 판결을 구부려 가지고 예. 대통령한테 아부하겠다. 아문 아니, 그러니까 권력한테.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이번에 거기 찬성한 10분 대법관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제3자로서는 우리는 평론을 하고 비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입장에서는 아니 이번 한 건만 그랬으면은 뭐 억울하다 할 수 있는데 은수미, 이재명 이렇게 쭉 나올 때마다 이상한 결론.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이 보기에도 그리고 제가 법률신문을 보는데 그 법률신문은 중립을 지키려고 그래요. 네. 될 수 있으면은 왜냐하면 변호사 중에 진보도 있고 민변같이 그다음 헌변이나 시변같이 보수 측 변호사도 있는데 이 법률신문이 나서가지고 어떤 그 색깔을 나타내버리면은 이게 통합이 안 되잖아요. 변호사가 갈라지고. 그래서 안 하는데 이번 법률신문에도 보면 계속 그 법원장을 지낸 그 변호사의 어떤 의견 보면 전부 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비판 일색이에요. 그게 잘했다고 하는 그 글을 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도 뭐 지금 말씀대로 대법관들이 고뇌에 찬 뭐 그걸 했는지는 몰라도 결론은 우리 국민들의 그 상식에 전혀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ILO 국제노동기구 같은 데서는 해직자도 노동조합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인 지금 관례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법을 고쳐가지고 그렇죠. 현재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직자도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다. 이렇게 법이 고쳐져 가지고 그렇죠. 이 판결을 내린다면 누가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그 법을 고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할지는 몰라도 예. 대법원을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법이 그렇게 고쳐진다면은 또 그게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준으로 그렇죠. 대학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ILO에서 이미 그게 하나의 관행으로. 그러니까 해직자도 나중에 또 그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 보호를 할 필요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 교사들은 사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조그만 중소기업 있잖아요. 여기에 억울하게 해직된 근로자들 이 사람들 보호가 더 시급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노동조합부 고쳐가지고 앞으로 근로자가 될 의향을 가진 이런 사람들, 해직된 사람들은 노조원이 될 수 있다. 고치라 이거죠. 고치도 않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법원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입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반대 의견을 낸 이기택, 이동원 두 대법관은 이건 입법권에 대한 침해다. 이 대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지 법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요. 우리는 지금 이번의 경우는 창조를 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법원이 있죠. 우리 대법원의 성격을 지금 영미법 국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미법은 판례법 국가고 법률 조문은 몇 개 안 돼. 그래서 대법원이 사실 낙태가 있죠. 미국 헌법이나 미국 형법에 낙태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아무 규정이 없어. 그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이라 그러면은 낙태 막 할 수 있고 위헌이라 그러면 못 하는 정도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법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문법 국가라서 아까 노동조합법도 마찬가지고 그 성문법이 있으면 그걸 해석하는 나라예요. 법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우리 진보 쪽이 옛날에 데모 막 하고 할 때 저항권이란 말을 썼어요. 그건 법이 없는 거예요. 헌법에 있다고 그러는데 헌법에는 저항권이란 말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했듯이 지금 우리 대법원이 자꾸 법원의 본분을 벗어나고 있다. 벗어나는데 그게 한결같이 진보 쪽에 유리하게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법조인들, 수십 년 동안 그 법원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볼 때는 우리 대법원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에서 다른 것은
불신이 너무 많아요. 뭐 행정부는 말할 것도. 그렇죠. 검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믿고 있는 법원에 대한 신뢰는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적어도 판사 정도 되면은 무슨 권력의 외압 때문에 그럼요. 자기 양심을 구부려 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뭐 개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 판사들은 그러려고 보는 거고, 더군다나 대법원 판사가 그러니까요. 정치의 아부하고 권력의 아부하기 위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권력의 입맛대로 판결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어떤 위신이 떨어지는, 국격이 위신, 떨어지고. 기준, 근본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판결을 하는 곳, 예. 선관이든 또 대법원이든 감사원 같은데 이 판단을 하는 이 기관이 무너지면 그 나라 전체가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말한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이 또 우연히 저하고 아주 잘 알고. 아, 그래요? 예, 이동원 대법관은 뭐 연수원 동기고 이기택 대법관은 저하고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그 옆방이지만 같이 근무했는데 두 사람 다 제가 객관적으로 나머지 대법관은 모르겠어요. 뭐 연수원 후배도 많고 그런데 이 두 대법관은 제가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하다는 대법관들이에요. 예. 이기택 대법관은 있죠. 판사 중에 판사라 그랬어. 딴 판사들이 뭘 모르면 가서 물어요. 아, 예. 법률 이론을. 그 정도로 훌륭한 대법관인데 이분들이 왜 그랬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왜 군사 정권 시절에 예. 그때 김 누굽니까? 중앙정보부장 했던 사형 선고 받은 김재규. 김재규 그 사건 위원회인가 뭐 무죄 뭐 냈다가 바로 그 중앙정보부 차가 법원 밖에 와서 싣고 간 양모 대법관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람들 싣고 가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나는 그래서 예. 지금도 김명수 사법부가 권력에 대해서 절절절절 매는데 그건 뭐 정치적 이념적으로 또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공수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이건 판사를 사실은 겨냥해서 그렇죠. 만드는 법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기구고. 예. 그랬을 경우 과연 이 판사들이 자기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겠느냐. 그래서 있죠. 저번 시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뭐 청사에 남을 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괜찮은 대법원장 말 들으려면 있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거기에 특히 판사를 겨냥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짜 이념에 뭐 이런 걸 떠나서 사법부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공수처법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판사 검사를 얼마든지 자를 수 있고 혼내줄 수 있는 법이 될 수가 있어요. 운용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대법원장으로서는 그렇다면 우리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마음속에서 겁이 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권에 안 맞는 판결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뭐. 스스로 검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성창호 부장, 김경수 법정구속 시킨 그 사람 정말 저 수원지법에서 같이 제가 부장할 때 단독 판사했었는데 정말 괜찮은 판사인데도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흠이 있을 수 없는 사람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기소까지 되는데 뭔가를 잡아내가지고 판사도 뭐 신이 아닌 이상 뭔가 하자는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을 그리고 수 있죠. 판사들은 현직에 있는 판사들은 모르지만 진정 되게 많아요. 저 판사가 저 상대방 돈 받고 저게 나한테 불리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정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법원 행정처에서 다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진정은 근거도 없고 그냥 자기 재판 지면 억울해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할 거라고요. 이 판사를.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뭐 무죄가 되든 어쨌든 공수처에서 오라 하면 오라 그러면 그 그때부터는 자체로 완전히 쪼는 거예요. 쫄고 겁이 나서 재판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진정 공수처에 고발을 아무리 하더라도 예쁜 판사 뭐 예를 들면 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한테는 그냥 공수처가 불문에 붙이고 각하라 그래. 그러겠죠. 근데 찍혀있던 판사 공수처에 당신 오시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죄 받더라도 사실 무죄도 나오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무죄 받더라도 기소하면 판사로서는 그 불명예가 있죠. 또 기소가 되면은 뭐 재판도 못 어떻게 하고 해도든지 뭐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김명수는 전에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라. 좋은 판결을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던데
이 얘기가 바로 그렇죠. 진보 쪽에 맞는 판결하라. 눈높이에. 진보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눈높이에 맞는 판결하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창호 아닙니까?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해가지고 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뭐 대법원까지도 참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슬프죠. 용어를 넘어서 슬픕니다. 예, 슬픕니다. 일단 뭐 그 사안은 그런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또 무슨 속인지 다 아실 걸로 그러니까 믿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예, 진짜 참 서글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